자, 오늘은 자존심 때문에 미국 오는데 10년 걸린 지인이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미국에서 박사를 마치고 처음에 미국에 취업하는 노하우를 몰라가지고 미국 대기업에 다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오갈 데가 없어져가지고 한국에 잠시 귀국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대기업 생활을 좀 하다가 미국 회사에 자리가 나서 미국으로 다시 나왔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제 개인적인 경험을 돌아보면 한 번 한국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미국으로 다시 나오기가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한국에서 미국 회사를 다이렉트로 취업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국에서 미국 회사를 막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정말 좋은 회사는 잘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국가와 국가를 건너가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당시에 미국에 건너올 때 썼던 방법이 그냥 미국 내국인들도 잘 안 가는 그냥 별 볼 일 없는 회사에 지원하는 거였어요. 전략이. 그렇게 해서 미국 회사 붙은 다음에 일단 넘어와서 오자마자 이제 미국 본토잖아요. 미국 본토에 거주하면서 계속 미국 대기업을 도전한 거죠. 그래서 미국에 굉장히 좋은 대기업이 돼서 미국 대기업에 입사를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제가 들어갔던 그 소위 말하는 별 볼 일 없는 회사는 오래 안 있었어요. 한 6개월 있었나? 오래 안 있었습니다. 사실 거기 있으면서 했던 게 오자마자 미국 대기업, 미국 주소를 가지고 계속 미국 대기업 도전해가지고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미국으로 나올 수가 있었어요. 근데 당시에 제가 한국에 귀국했을 때 그 한국 대기업을 다녔을 때 저랑 똑같은 처지에 있는 지인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도 미국 박사였는데 미국 취업에 실패해서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미국 유학생들이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회사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미국 문화를 몰라서 그래요. 미국 문화는 오로지 실력만을 승부하는 인터뷰 문화인데 자꾸 명문대 박사 출신들이 소위 말하는 학벌에 의지하다가 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친구도 자존심이 되게 센 친구여가지고 사실 자존심 다 내려놓고 오로지 실력만으로 승부하는 게 미국 문화거든요. 근데 그 친구도 좀 학벌에 너무 크게 젖어 있어서 저도 그랬었고 당시에. 어쨌든 저는 미국으로 나올 수 있었는데 그 친구는 미국 나오는데 10년이 걸렸어요. 제가 이 친구가 미국 나왔는지 최근에 어떻게 알았냐면 우연히 여기 실리콘밸리에 엔지니어들 모임이 있거든요. 여러 회사 다니는 사람들끼리 그냥 주말에 모여서 파티하고 같이 밥 먹고 그런 모임이 있어요. 실리콘밸리 엔지니어 모임. 거기 나갔는데 거기에 그 친구가 온 거예요. 그래서 오랜만에 아는 얼굴이 있어서 인사를 했죠. 근데 옛날에 한국 회사 다 같이 다녔었는데 미국 나오는데 10년이 걸렸어요. 근데 그 친구는 왜 10년이 걸렸냐면 자존심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으로 나오려면 그 친구도 미국의 직장을 잡고 싶었는데 안 돼가지고 한국 들어간 거였거든요. 그래서 용을 썼어요. 그 친구도 미국 다시 나오려고 인터뷰 보려고. 근데 이 친구가 문제가 뭐냐면 자존심 너무 센 거야. 그래서 자기가 그 당시에 다녔던 그 대기업이 한국 최고의 대기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한국에서 최고의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 몸인데 요 정도 급이면 그리고 나는 미국 박사인데 적어도 실리콘밸리의 A사나 G사 정도는 돼야 나올 거다. 이런 마인드였던 거예요, 그 친구가. 그러니까 계속 실리콘밸리의 A사나 G사 같은 막 그런데 막 이렇게 인터뷰만 본 거예요. 지난 10년간.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미국 현지에서도 거기 회사 들어가려면 노력해야 되는데 한국 본토에서 미국 본토에 있는 최고의 대기업을 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심 너무 세니까. 그러니까 계속 연거푸 물 먹다가 이제서야 10년 만에 겨우 나온 거예요. 겨우 나온 건데
나온 것도 보니까 그래도 자존심을 조금 낮췄더라고. 내려놨더라고요. 실리콘밸리 회사긴 한데 실리콘밸리의 B급 회사 정도로 눈을 낮췄더라고요. 그 눈 낮추는데 10년 걸린 거예요. 와, 진짜 안타깝죠. 그래서 자존심이 너무 세도 문제가 있어요. 저처럼 그냥 미국 별 볼 일 없는 회사 처음에 들어가서 연구핏을 쌓은 다음에 실력을 쌓아서 더 좋은데 옮기면 되거든요. 원래 미국이 그런 곳인데 그 친구는 자존심이 너무 셌던 거예요. 근데 이게 비단 취업뿐만 아니에요. 대학원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아는 형 중에 한국에서 랭킹 1위 하는 학교에서 한국 석사를 나오신 형님이 계셔요. 근데 본인이 한국에서 랭킹 1위 하는 학교에 석사를 나오니까 자존심이 센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국에서 랭킹 1위 하는 랩 출신인데 미국에 가려면 적어도 탑 5는 돼야 된다. 막 이런 자존심이 있는 거예요. 그 형님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좋은 데만 넣는 거예요. 막 정말 세계적인 뭐 명문대 있잖아. 막 탑 10 안에 드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만 넣으니까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아직도 미국에 박사과정 못 오셨어요. 그 형님은. 반면에 저는 미국에 어떻게 왔냐. 한국에서 학부 마치고 일단 되는 대로 저도 왔어요. 저는 입학 당시 한 50위권 정도 하는 곳에서 석사과정에 붙어가지고 일단 오고 들어와서 거기서 또 열심히 해가지고 입학하던 당시에 10위권 정도 하는 곳으로 박사로 옮겨갔죠. 더 좋은 곳으로. 그런 식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너무 이렇게 자존심 부리고 나는 막 세계 랭킹 몇 등 하는데 아니면 안 간다 막 이렇게 자존심 부리면은 길이 안 열릴 수 있어요. 근데 그 친구 같은 경우 아까 말했던 그 미국 오는데 10년 정도 걸린 사람 그 친구는 항상 그 친구 보면 자존심이 너무 세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소위 속된 말로 가오, 자기 가오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가오가 있는데 이 정도 회사는 가야지, 퇴사할 때 이 정도 가오는 내가 만들어야지, 뭐 거의 그런 마인드거든요. 그러니까 잘 안 되는 거야 인생이.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눈이 높으면 안 돼요 사람이. 그리고 또 구독자분 중에 또 미혼이신 분이 또 있을 것 같은데 또 누군가에겐 상처가 되는 말일 수 있겠지만 또 이것도 인사이트가 될 수 있어요. 들어주세요. 그 친구가 사실 나이도 많이 먹었는데 아직도 결혼을 못했어요. 왜 못했냐? 눈이 너무 높은 거예요. 눈을 좀 낮춰야 되는데 자기가 또 박사고 또 세계적인 회사 출신이고 막 그러니까 또 눈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또 만나지 않고 요 정도 급은 돼야 된다 생각하니까 자꾸 그런 생각하니까 결혼을 못 하는 거예요. 결혼도 못 하고 미국 나오는데도 그렇게 오래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자존심 너무 부리고 너무 막 눈 높고 그거 별로 안 좋습니다. 일단 자기가 할 수 있는 실력으로 될 수 있는 곳을 도전해요. 눈을 낮춰서. 그 다음에 거기를 바탕으로 더 좋은 회사 가고 더 좋은 대학원 가고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눈을 높게 잡으면 이렇게 일이 잘 안 풀릴 수가 있어요 인생이. 오늘은 그래서 자존심 때문에 미국 오는데 10년 걸린 지인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안타깝더라고요. 저처럼 처음에 미국 나올 때 좀 눈을 낮췄으면 옛날에 나 나올 때 같이 나올 수 있었을 텐데 너무 한국에서 한국이 좋아서 있던 친구도 아니고 미국 나오고 싶은데 안 돼가지고 고통 속에 있었거든요. 10년 만에 나왔다고 하니까 안타깝더라고요.